도끼폰을 개통하시겠습니까? 우리 채연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가 지우라면 도깨비폰을 처음 집었을 때의 질문에서 확인을 누를 것 같아? 대금이. 나는 확인 안 했을 것 같아. 나는 확인 안 했으면 됐을 것 같아. 확인 안 했을 것 같아. 왜냐면 나도 스마트폰은 나 타고 갔다 누가 건드리겠어. 건드리기 이상한 거니까 나는 안 건드릴 것 같아. 나도, 나도 일단 봤더라도 확인을 안 누를 것 같고, 애초에 핸드폰을 안 집었을 것 같아. 왜냐면 나는 떨어진 물건을 만지지도 않거든, 항상. 길을 가져가는 도깨비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대금이. 던지고 약속이지. 아까 얘기 나는 왜 신발을 찾아먹었냐. 정해주고 약속. 약속을 먹는 거. 대답해. 나는 하고 바꾸는 응. 나는 좀 나쁘다고 생각해. 왜냐면은 사람한테는 엄청나게 많은 기가 없어져야 죽지만 도깨비들한테는 그게 말 그대로 그냥 약간 뭔가 목숨 그런 거기 때문에 뭔가 돈 대신 목숨을 받고 뭔가 앱을 팔고 그런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 끝났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대금이. 놀려 마냐. 감쪽 같은 이라는 거 물건을 감출 수 없고 감출 수 없는 앱이 있잖아. 쓰게 된다면 어떻게 썼을 것 같아? 어떤 걸 감춘다고? 그 물건이나 사과 같은 거 감출 수 있는 그런 거. 그런 필터 같은 게 있으면 어땠을 것 같아? 좀 좋았을 것 같긴 해. 특히 뭔가 숨바꼭질 할 때나 그럴 때도 좋았을 것 같고. 근데 나는 뭔가 크게 숨길 물건은 없어서 그냥 뭔가 그렇게 크게 좋지도 크게 나쁘지도 않았을 것 같아. 나는 나 좋았을 것 같아. 왜냐면 이제 장난칠 때 쓸모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거 너 만약 이 앱을 쓰게 됐다면 어떻게 쓸 거야? 무슨 앱? 이거 감쪽 같은 앱. 음, 그냥 뭐 숨바꼭질 할 때 쓰거나 아니면 사, 사촌 동생들 왔을 때 뭔가 부시면 안 되는 것들을 뭔가 걔들이 뭔가 지루해하는 그런 걸로 바꾸거나 그런 식으로 쓸 것 같아. 나는 오늘 약간 벽처럼 해가지고 이거 숨겨놓을 거네. 금고 같은 걸. 우리 끝났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자, 책 16쪽에 보면 지우에 바람이 있었대. 지우는 어떤 바람을 갖고 있었어? 스마트폰 속으로 아예 들어가고 싶다는 바람이에요. 그래? 또, 어, 대금이. 지우는 어떤 바람이 있었어? 그냥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무언가에 푹 빠져서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제일 첫째 줄에 지우에 바람이 나와 있지. 네. 뭐야? 마음껏 놀고 싶었다. 마음껏 놀고 싶었다. 마음이 통하는 친구들과 신나게 놀고 싶었다. 요게 이제 지우가 갖는 그런 바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 하지만 현실은 학원 때문에 바빠서.
또는 미세먼지가 때문에 미세먼지 때문에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놀지 못하기 때문에 지우의 바람은 실컷 놀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대금이의 바람은 지금 현재 대금이는 어떤 바람이 있어? 전 그냥 공부 같은 거 하지 않고 그냥 텅텅 놀면서 자고 싶은 거 놀고 싶어요. 그럼 여기 지우와 바람하고 비슷한 거야? 게임이나 뭐 TV도 최한이의 바람은 음, 음, 뭔가 숙제 같은 거 없이 그냥 음, 학교 갔다 오고 학원 갔다 오면 그냥 딱히 숙제 같은 거 할 거 없이 그냥 노는 거? 숙제 좀 없고 좀 놀았으면 좋겠다. 그 바람들이 거의 최한이나 대금이나 여기 있는 지우나 비슷비슷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책 26쪽 보겠습니다. 자, 귀도에 진입하셨습니다. 방향을 유지하세요. 라고 하면서 이제 거기에 귀도는 뭐야? 귀도가 뭘까? 귀도. 도는 음, 귀 도자인데 그렇지. 귀가 귀는 뭐겠어? 여기 생각해보면. 이 내용을 생각, 신비 그렇지. 귀도는 결국 뭐? 귀신의 길. 귀신이 다니는 길. 그걸 보고 이제 귀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귀도를 어떤 식으로 묘사하고 있어? 어떤 식으로 설명하고 있어? 귀도는. 허공에 뭔가 떠, 떠 있는데 음, 애, 투명하고 단단하다고. 음. 자, 분명히 허공을 이렇게 걷고 있어. 근데 보이지 않는 바닥이 있는 거지. 그렇게 설명했어. 또 귀도는 대금아 책 26쪽. 오솔길을 지나는 것처럼 사방에 사방에 조명이 싱그러운 향기가 풍겼어요. 두 번째는 어둡대요. 향기가 풍겼어. 세 번째는 뭐라고? 어두워요. 어두워. 어두워서 도깨비불이 비치는 보임만 보이고 나머지는 볼 수가 없다라고 했어. 네 번째는 도깨비불들이 사방에서 이리저리 모여든다. 도깨비불이 사방시리지를 보여준다. 자, 여기 보면 벽이나 이런 것도 뭐 할 수 있어? 스파할 수 있어요. 그냥 통과할 수 있어. 또 사람들이 사는 것이 어렴풋이 느껴져.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텔레비전이 나오는 익숙한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컹컹 짖는 개의 기척이 느껴지겠다. 이게 이유가 뭘까? 사람 목소리는 다 안 들리니까. 응? 지금 이, 사람들, 지금 이 귀도가 지금 이렇게 우리 걷잖아. 걷는데 자기 아파트를 나와서 그냥 계속 걸어서 다른 아파트를 통과하고 있는 거지. 다른 사람 집을 통과하고 있는 거지. 음, 이해가 가? 그 도로 위를 그냥 걷고 도로 차가 다니는 도로 위를 그냥 같이 가는 거야. 옆에는 차가 쌩쌩 지나다니는데 그냥 그 도로를 그냥 건너는 거야. 이해가 잘 안 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있는데 그 세상을 뭐 하는 거야? 그냥 가로질러 가는 거라고. 그런데 그게 뭐 하진 않아? 아무도 못 보이지는 않아. 보고, 보이지는 않지만 어렴풋이 느껴지고 들리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이 책에서 묘사되었던 귀신들이 다니는 길, 귀도였던 그런 모습이에요. 그럼 만약 최한이가 또는 대금이가 작가라면 이 장면, 귀도, 귀신이 가는 길을 어떻게 묘사했을 것 같아? 음,
귀도라면. 뭔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지 못하는 것 같이 느껴지고, 음. 다른 사람들이 다 보이긴 하는데, 음. 에, 아무도 뭔가 자기 듣거나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 너는 볼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은 너를 못 본다. 네. 그렇게 다닐 거다. 대금이는. 대금아? 잘 모르겠어요. 어. 그래서 이제 보통 여러분이 뭐 영화나 이런 만화나 이런 데서 보면 귀신들이 다니는 어떤 그런 길은 예를 들면 이렇게 순간 이동을 막 하잖아. 귀신들이. 아니면 이렇게 하늘을 막 이렇게 떠다닌다던가. 어? 그다음에 이 책에 나오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안으면 그 사람을 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뭐야? 통과해 버리잖아, 막. 그런 모습으로 그 묘사가 된다던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귀도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가 만약에 상상해 쓴다면 어떻게 쓸 것인지 뭐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겠지. 45쪽 보겠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이게 걔가 짖은 이유가 음, 걔가 뭔가 사람이 못 보는 귀신 같은 걸 본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지. 그거 얘기한 것일 그러니까 두 가지일 수 있는 거지. 하나는 그냥 집에 개 키우는 집에 개가 짖잖아. 그래서 그냥 그 개 짖는 소리가 들리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텔레비 소리 들리는 것처럼 개 짖는 소리가 들린다. 인간들이 사는 소리가 들린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최한이가 해석한 것처럼 그 개가 바로 귀도를 지나가는 귀신들의 정체를 낌새를 눈치채고 그래서 개가 짖는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 최한이가 아주 잘 그런 부분들 잘 잡았네. 45쪽 보겠습니다. 자, 두드리 7.3. 이 제품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대? 복합 현실. 복합현실 신제품이라고 했는데, 복합현실 신제품, 복합현실이 뭔데? 그러니까 현실과 현실인데 가상현실. 홀렘 같은 거를 띄워서 음, 가상이지만 진짜 현실 같이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45쪽에 밑에서 일곱째 줄, 그 안내원이 한 말, 거기 큰 따옴표 읽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여러분은 현실과 가상현실을 구분하기 어려운 세상에 살게 될 거예요. 헬스마운트가 아니라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도 어, 있겠죠. 그래서 여기 앞으로 점점 더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여러분은 현실과 가상현실을 구분하기 어려운 세상에 살게 될 거예요. 요게 무슨 얘기야? 뭔가 점점 복합현실이 음, 더 발달되니까 음, 더 진짜처럼 보이니까 그거 진실인지 진실이 음, 아닌지 구분하기 이제 못할 거다 그런 얘기예요. 음. 혹시 채원이나 대금이는 이런 거를 뭐 체험하거나 느껴본 적 있어 혹시? 아니요. 없고 음, 채원이는 VR은 해봤어요. VR 해봤더니 어때? 좀 실감이 더 나아 아니면 그렇지 않아? 뭔가 보이는 거는 진짜 같은데 음, 실제로 뭔가 만질라 하면은 안 만져지니까 음, 조금 그런 점에서 뭔가 음. 혹시 아 조금 부족했어요. 음, 4D 체험관 가봐서 4D 아니요. 영화 같은데 혹시 4D 4D 영화 영화관은 가봤어요. 4D 체험관 4D 영화관 가봤어? 네. 어떤 거였어? 4D 영화관 설명해 주면. 약간 뭔가 영화가 일단 입체적으로 보이고, 음, 뭔가 영화에서 뭔가
물이 나오면 실제로 뭔가 어딘가에서 물이 나오고 어, 화면이 흔들리면 의자도 같이 흔들리고. 음, 그렇지. 그러면 채원이가 그걸 체험했을 때 현실과 그런 가상이 자꾸 이렇게 뭐야 그 만나는 것 같아? 음, 그것까진 아니에요. 아직 거기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것 같아. 네. 자, 그래서 점점 현실과 가상이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말했던 그냥 우리는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화면하고 있는 건 2D잖아, 2D. 그 평면 화면에서 이렇게 보고 있잖아. 근데 이제 그 것들이 좀 더 발달한 게 이제 우리가 3D. 3D면 이제 입체. 뭐가 이렇게 선생님이 대금을 향해서 이렇게 주먹을 이렇게 해. 그러면 지금은 그냥 이렇게 화면상으로 이렇게 주먹이 있는 거지. 별로 느낌이 없다는 거야. 근데 3D에서는 정말 대금이 얼굴 앞에 주먹이 쑥 나오잖아. 그럼 사람들이 저기도 모르게 뭐, 오, 피하게 되고, 어? 그런 느낌을 이렇게 갖게 되는데, 4D는 거기에다가 이제 뭐야? 뭐 바람을 느낀다던가, 아니면 뭐 의자가 뭐 이렇게 흔들린다던가, 뭐 이렇게 함으로써 조금 더 이렇게 더 실감나게 그렇게 해주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야기를 하자면, 요즘 들어서 지금은 이렇게 선생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 근데 요즘에 가상 AI로 예를 들면 선생님이 지금 하는 그런 행동이나 이런 거를 그 가상 AI를 만들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선생님하고 똑같은 생김새의 사람이 선생님과 똑같은 목소리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언젠가는 대금이하고 채환이가 직접 사람 선생님한테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아주 닮은 어? 그 AI하고 여러분들이 수업할 수도 있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현실의 실제 어떤 그런 세계와 가상의 세계가 자꾸 이렇게 섞이게 되는 그런 세상이 이제 곧 여러분들 앞에 현실로 펼쳐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지. 그런 세상에 대해서 대금이는 어때? 기대가 돼? 아니면 어떤 마음이야? 안 돼요. 왜? 선생님은 가상인, 저의 가상이 아니잖아요. 최한이는? 저는 둘 다예요. 뭔가 아까 대금이가 말한 것처럼 가상이니까 음, 뭔가 실제로 느끼는 것이 아니고 뭔가 음, 여러 가지 실제였으면 느낄 수 있는 것들을 뭔가 많이 못 느끼니까 크게 기대하진 않는데 근데 그래도 있으면 뭔가 원래 못 가본 곳을 가본 것 같이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 조금은 더 기대가 돼요. 자, 이 책의 제목이 뭐야? 도깨비 폰을 아, 개통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이 도깨비 폰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는 뭘까? 대금이. 아, 어떤 의미가 있어? 도깨비 폰이 뭐 어떤 의미 같아? 약간 새로 나온 도깨비의 무수 같은 폰? 이 책에서 새로 나온 도깨비의 종류 같은 폰이라고? 채한이는? 약간 도깨비의 스마트폰이라는 느낌인데 음, 약간 요즘 도깨비의 도깨비 방망이 음, 이라는 느낌도 함께 가지고 있어요. 음. 우리가 도깨비 하면 현재 인물이야, 과거의 인물이야, 미래 인물이야? 아, 과거예요. 과거 옛날 얘기 속에서나 도깨비가 나오는 거잖아. 그런데 스마트폰 하면 우리가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하면 과거야, 현재야, 뭐 미래야? 현재예요. 현재지. 해요. 그리고 사실은 그 스마트폰이 지금도 계속 더 발전하고 있지. 또 미래의 스마트폰은 더 좋아질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이 책의 아이디어가 쌤이 참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뭐냐면 스마트폰은 현실 또는 미래의 어떤 그런 과학기술이야. 근데 그거를 뭐하고 연결시킨 거야? 도깨비 방망이. 과거의 도깨비 방망이. 과거의 도깨비와 연결시키는 거야. 또 우리가 도깨비에 홀렸다라는 말 혹시 들어봤어? 도깨비에 홀린 것 같다. 귀신에 홀렸다는 들어봤는데 도깨비에 홀린 거는 어, 들어봤어요. 도깨비에 홀려가지고 이 사람이 정신이 나갔다.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거든. 도깨비에 홀렸다.
근데 그 도깨비에 홀렸다가 뭐 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책에서는. 뭔가 스마트폰 중독? 그렇지. 스마트폰에 홀린 사람들이 마치 그것들이 도깨비에 홀린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마치 이 책에서는 또 하나의 어떤 그런 문제의식이 이 스마트폰이 어쩌면 누가 만든 거라는 거야. 도깨비. 도깨비들이 만들어서 우리한테 준 거고, 그래서 우리가 도깨비에 홀린 것처럼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어떤 그런 최첨단의 세계와 과거 도깨비 이야기를 절묘하게 연결한 그런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그러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어, 이렇게 가상현실과 실제 현실이 구별되지 않는 세상 속에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 한번 하나씩만 예상을 해볼까? 상상을 한번 해볼까? 가상현실과 현실이 어, 섞여 있는 그런 세상이 된다라면 지금 현재 우리 생활과 달라지는 점은 뭐가 있을까? 뭔가 어디를 갔는데 사실은 안 간 거고, 음, 뭔가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다 뭔가 가상현실 쓰려고 할 거 아니에요. 음, 어떤 사람이 여기다가 가상현실 만들어 놨는데, 음, 마침 어떤 사람이 거기 가고 싶어서 갔는데, 음, 사실 거기가 가상현실로 만들어진 공간인 거죠. 음, 그래서 뭔가 길 찾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한이가 지금 말한 그 앞부분에 말한 것들은 아까 최한이가 VR 해봤다고 그랬는데 대금이도 혹시 VR 해봤어? 아니요? VR 기기 이렇게 쓰고 다니게 되면 실제로 무슨 뭐 우리가 루브르 박물관을 가려고 그런다. 그럼 프랑스까지 파리까지 비행기를 열 몇 시간 타고 가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VR로 루브르 박물관을 우리가 실제 그 루브르 박물관에 를 거닐면서 그런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느낌, 생생한 느낌, 이런 것들을 VR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가능하겠지. 뭐 예를 들면 야구장, 축구장에 자기가 직접 갈 수도 있지만 직접 가지 아니하고 VR을 통해서 생생하게 야구장, 축구장에 자기가 가 있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들, 그런 공간의 이동, 그 공간의 이동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들이 가상과 그 현실에서 어떤 그런 차이 중에 커다랗게 이제 얘기되는 그런 부분들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리고 뭔가 제한, VR을 해봤을 때 음, 뭔가 자기가 해야 되는 거는 뭔가 안 집어지고 그러니까 뭔가 진짜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데 뭔가 롤러코스터 타기처럼 음, 그냥 보기만 하는 거는 약간 난 실제로 애초에 떨어진 적이 없는데 음. 떨어지면은 되게 뭔가 이게 가짜라는 걸 아는데도 그럼에도 놀라고 그러니까 뭔가 그냥 길거리를 다니는 것만으로도 뭔가 감정 변화가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지금 놀이공원 이런 거 같은 경우에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VR을 쓰고 있는 그만으로도 자기가 충분히 놀이공원에서 어떤 그런 스릴, 공포감,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것들, 그런 부분들도 지금 현재 가상현실과 현실이 변했을 때의 차이인 것도 볼 수 있고, 그걸 더 나아가서는 이제 물건을 뭐 사고 파는 어떤 그런 일이라던가, 아까 선생님이 뭐 예를 들었던 수업을 듣는 어떤 그런 일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현실 공간에서 직접 가지 아니하고 VR 속에서 그냥 대금이하고 선생님하고 최한이가 이렇게 만나는데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이런 2D 화면으로 만나고 있지만 VR상에서 이렇게 우리가 직접 그 안에서 이렇게 만나고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것들 뭐 이런 부분들로 변화가 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60쪽 보겠습니다. 셋째 줄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금이 7번째 줄이요. 60쪽의 세 번째 줄. 맞아.
돈이 뭐가 중요하니? 인생은 정말 어리석어. 그건 종이 조각일 뿐이잖아. 그런데 보석은 동네의 일일 뿐이지. 제일 중요한 건 생명을 지우는 그걸 일치해야겠다. 사실 그건 종이의 일체 그림일 뿐이었다. 맞아, 생명이 중요하지. 감명으로 그한 생명을 담는 것 같다. 자, 거기까지. 자, 주장이 뭐야? 여기서의 주장은 최한이. 뭔가 돈은 그냥 종이 쪼가리고 음, 금이나 보석은 그냥 돌멩이일 뿐인데 음, 그러니까 제일 뭔가 의미가 있는 길을 음, 쓰는 게 맞다. 자,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홍각 씨가 덧붙이고 있는데 어쨌든 도깨비들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 대금이 어떻게 생각해? 맞는 말 같긴 해요. 아? 맞는 말 같긴 해요. 아, 맞는 말 같기도 해. 그러면 네. 돈이 진짜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고 금이나 보석은 돌멩이에 불과한데 그거를 중요시 여기는 인간이 어리석은가요, 최한이? 아니요, 왜냐면 그냥 뭔가 어떤 단체가 모여서 음, 어떤 이게 기중하고 음, 이게 이건 또 어떤 거다라고 약속을 정했고 음, 모두 다 동참을 하는 거면은 음, 그게 진짜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음, 기도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어차피 이 죽을 건데 생명을 주면 뭐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대금이 최한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맞는 말이죠. 아유, 우리 대금이는 완전히 황희정승이네. 이 사람에게도 맞는 말,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걸 비판하는 최한이가 말해도 맞다고 그러고. 이 사람이 진짜 말해도 맞는 말을 맞다. 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진짜 맞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대금이는 아주 그 삼가재상이라고 그러는데 황희정승이 이 사람이 말해도 맞다. 저 사람이 말해도 맞다. 또 다른 사람이 말해도 맞다. 그다 맞다라고 얘기했던 물론 우리 너그러운 어떤 그런 마음일 때 삼가재상이었는데 어쨌든 그런 점에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이야기가 더 맞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그 사람 말에 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자기가 받아들이는 부분은 뭐고 못 받아들이는 부분은 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대금이는 돈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다는 거야. 아니면 돈은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현실은 네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 둘다 너무 애매해요. 뭐라고? 둘 다 맞는 말만 하고, 둘 다 맞는 말을 하고 있는데.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은 종이 쪼가리인 게 분명하다라는 말이 맞지만, 하지만 채한이가 얘기했듯이 돈이 사람들이 서로 약속한 거 약속. 내가 이 종이 쪼가리인 돈 이거를 주면 다른 걸로 뭐해? 바꿔주겠다. 교환하겠다는 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약속이 있는 한 돈은 단순한 종이 쪼가리기 아니라는 거야. 어? 그 약속이 깨지면 그건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지. 근데 그 약속이 있는 한 그거는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는 물건이나 다른 걸로 교환할 수 있는 교환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단지 돈이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다라는 것들은 그런 그 사람들의 약속 이전의 상태, 약속이 깨진 상태에서는 맞는 얘기일지 모르지만 약속이 있는 상태 속에서의 그 말은 사실은 틀린 말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81쪽 보겠습니다. 81쪽에 여덟째 줄 도깨비 친구들은 최한을 읽어보겠습니다. 도깨비 친구들은 81쪽에 여덟째 줄. 최하나 네, 뭐, 이거 뭔데? 81쪽 여덟째 줄. 음, 여기 도깨비 친구들은 사람 친구들과 달랐다. 아무 때나 불러도 바로 대답했고 어떤 놀이를 하자고 하면 거절하는 법이 없었다. 서운한 일이 있으면 꽁하지 않고 무엇 때문에 섭섭했는지 곧바로 이야기했다. 뒤에서 험담하는 일은 한 번도 없었다. 지호는 사람 친구들보다 도깨비 친구들과 함께 노는 게 훨씬 좋았다.
겉과 속이 너무 같아서 수준이 좀 떨어지는 느낌, 순진한 동생들과 어울리는 기분이 들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재밌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실제 사람 친구와 누구를 비교하고 있어? 끼리 친구예요. 도깨비 친구를 비교하고 있어. 근데 이 이야기는 진짜 사람 친구와 도깨비 친구를 비교하고 있는 걸로 보여주기도 하지만 앞으로 여러분이 닥쳐야 될 어떤 그런 문제이기도 해. 나중에 채원이하고 대금이가 뭐 나중에 커서 이제 연애를 해. 데이트를 해. 여자친구를 사귀어. 그런데 채원이나 대금이가 여자친구를 사귈 수도, 여자 사람 친구를 사귈 수도 있지만 채원이나 대환이가 여자 사람 친구가 아니라 누구를 사귈 수도 있는 거야? 인공지능 여자친구를 사귈 수도 있는 거야. 응? 또는 로봇 여자친구를 사귈 수도 있는 거야. 그랬을 때 인공지능 여자친구, 로봇 여자친구가 현실의 여자친구보다 좋은 점이 뭘까? 응? 시아나 대금은 어떨 것 같아? 자, 그러면 질문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요즘에 반려견, 반려묘,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가 많아. 근데 요즘에 그런 반려견, 반려묘 대신에 반려 로봇이 나온 거 혹시 알아? 알아요. 어, 반려 로봇을 파는 회사에서는 반려견이나 반려묘보다 반려 로봇이 훨씬 좋다고 광고를 해. 어떤 점이 좋다고 광고할까? 뭔가 밥도 안 먹어도 되고, 음, 그리고 뭔가 안 씻겨도 되고, 그렇지. 밥 먹일 필요도 없고, 씻길 필요도 없어. 또, 그리고 뭔가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어요. 대국이 뭐라고? 영원히 함께 있을 수 그렇지. 있어요. 반려동물이 죽어서 나중에 상실의 아픔을 느껴야 되는데, 반려 로봇이나 이런 것들은, 그럴 일이 별로 없겠지. 그렇지. 또, 똥 오줌을 치워줄 필요도 없어요. 없지. 또, 개 같은 경우는 산책시켜줘야 되는데, 반려 로봇 같은 경우 특별히 산책을 시켜줄 필요도 없어요. 없지. 그 다음에, 털 알러지 같은 거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반려 로봇을 키우면 털 알러지나 이런 것 때문에 고생할 필요도 없어요. 없지. 이렇게 좋으니 그러니 반려 로봇 강아지, 반려 로봇 고양이를 키우는 게 어떠냐라고 해서 그런 제품이 실제로 팔리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지. 대금이 어때? 그렇기도 한데, 어, 그래도 실제 동물도 나쁘지 않나? 왜? 왜냐면요, 키우는 거란요, 자신의 힘든 것 다 책임질 수 있는 사람 하는 걸 책임지지. 실제 또 뿌듯함을 느끼고 행복함을 느끼는 걸 진정한 아, 힘이에요. 치워주고 이러는 과정에서 책임지고 이런 과정에서 뿌듯함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채한이는 어때? 대개님 말대로 뭔가 키운다는 건 뭔가 생명을 뭔가 책임지고, 음, 어, 보살펴 주는 건데, 음, 예, 로봇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어. 아, 음, 좀 그렇다고 생각해. 그렇지. 여러분이 지금 얘기한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사람이기 때문에, 동물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케어해야 되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번거로움, 귀찮음, 이런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최한이나 대금이가 말했듯이 자기가 그것들을 돌봐줌으로써, 책임감을 느낌으로써, 그리고 뭘 해주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기쁨들, 그런 번거로움 자체가 갖는 보람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지. 그런데 만약 치워줄 일 이런 것들이 없다라면, 씻겨줄 일 이런 것들이 없다라면 동시에 그런 보람이나 이런 걸 느끼기도 어렵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 그래서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로봇들이 대체하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그 로봇을 많이 팔려고 그래. 그래서 로봇은 돈을 달라고도 안 한다. 임금을 올려달라고도 안 한다. 파업도 안 한다.
지각도 안 한다. 뭐 중간에 어른들 같은 경우에 있지 뭐 담배 피러 갈 필요도 없다. 어? 로봇은 뭐 서로 그 뭐야 싸우지도 않는다. 그러니 사람을 고용하는 것보다 로봇을 고용하는 게 훨씬 더 좋다. 실제로. 그러면서 이제 요즘에 실제로 우리 생활에도 뭐 식당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로봇이 자꾸 이제 그 영역들을 넓혀가고 있는 어떤 그러한 상황들이고 사장님들 입장에서 그 로봇 처음에 아직은 비싸갖고 로봇 처음에 목돈이 들긴 하지만 그 로봇이 사람을 대체할 수 있다라면 사람한테 월급 주는 것보다 로봇의 유지 비용이 더 싸다. 그러니까 로봇이 더 좋다라고 이제 로봇이 확산될 거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최한이나 대금이 얘기했듯이 사람이 갖는 그러한 또 이렇게 특징이 있기 때문에 로봇이 사람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을 거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72쪽일 82쪽인가 72쪽인가 82쪽. 자, 중간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도깨비 아이들은 지우의 고민 이야기도 잘 들어주었다. 지우는 연못가나 툇마루에 앉아 속마음을 털어놓곤 했다. 찾았어? 네. 어, 계속 읽겠습니다. 대금이가. 난 형제나 형제 없이들에서 마음을 했어요. 부모님, 난 너무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데 거기는 그냥 솔직히 피곤해. 그랬지만 형제를 공부는 너무 지겨워. 생각하는 공부한도로 갈 차인데 맨날 학원만 다니며 책만 외우니까 내가 누리질 못해. 정말 답답하겠다. 지우는 도깨비 아이를 너무 적극적으로 가능해 지워서 저거 민망할 정도였다. 그렇지. 거기까지. 그래서 지금 지우가 도깨비 아이들에게 자기 고민을 털어놓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환이는 고민 있을 때 어떻게 해? 별로 친구들한테 털어놓진 않고 음, 부모님한테 이야기하거나 음. 그렇죠. 최하진은 주로 부모님께 고민을 말씀드린다. 대금이는 네, 사소한 건 친구한테도 얘기하긴 해요. 사소한 거는 친구들한테 얘기한다. 대금이는 생각이 고민 같은 게 딱히 없는데. 대금이는 고민이란 거 자체가 없어. 야, 훌륭하네. 최하진이 그러면 가장 최근 했던 고민이 뭐야? 음, 저 피아노 대회 나갔을 때 어떻게 어, 하면 잘 치? 피아노 대회 나가서 좀 이렇게 잘 하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고민이었다. 그래, 그래. 대금이 지금 최하진이가 말한 그런 고민 같은 걸 해본 적이 없다고? 네, 피아노 가지고 대회를 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최한이는 이게 피아노 대회 나간 걸 예를 든 거고, 어쨌든 그와 같은 고민을 해본 적이 없다.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 그래. 지금 수혜님은 고민 있어, 대금아. 네, 오늘 근데 근데요. 오, 근데 왠지 최한이 그런 고민을 해봤을 것 같은데 대금이 어떤 예를 들어 고민? 뭔가 오늘 저녁은 뭐 먹지라든가 어, 아니면 학교에서 누구랑 놀지라든가 아니면은 어, 그런 대금아. 거예요. 지금 최한이가 예를 든 그런 고민도 안 해? 그거는 저는 뭐 먹을까는 그 사는 게 하긴 하거든요. 그거 딱 어, 하는. 그럼 하네. 그것도 고민이네, 최한아. 제 대금아. 근데 저는 근데 그런 거만 딱히 안 해요, 진짜. 쌤 지금 어떤 고민이 있는지 알아? 뭔데요? 대금이가 뭘 그렇게 책상에서 지우개질을 하는 건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그게 고민이야. 도대체 재금이가 왜 수업만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한꺼번에 할까? 그게 고민이야. 대금아. 쌤의 고민을 알겠어? 네, 쌤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어? 네. 아유, 대단하네. 자, 그 부분은 볼 수가 있고 96쪽 보겠습니다. 밑에서 다섯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채연이. 96쪽 밑에서 다섯째 줄. 어쩐지 지우는 웃을 수 없었다. 요즘 들어 도깨비폰 사용하면서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 받고 있었다. 도깨비 폰을 쓸 때는 좋았지만 쓰고 나면 몸이 무겁고 머리가 산만해져서 무언가에 좀처럼 집중할 수 없었다. 도깨비들이 부른 대로 쫓아다녀야 하니 잠을 푹 잔 게 언제인지 기억도 잘 나지 않았다. 신동한 도깨비 음식 덕분에 몸이 피곤하진 않았지만 끊임없이 노는 일은 더 이상 즐겁지 않았다. 마음이 점점 지쳐만 갔다. 그렇지. 자,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작가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뭘까, 대금이? 지금 시환이가 읽은 부분을 통해서 작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뭘까? 스마트폰의 위험? 어떤 위험이 있는데? 너무 오래 하면 약간 이 스마트폰 생각이 나가지고 이게 집중할 수가 없어요. 시환이 어때? 이런 그 작가가 지금 그 대금이가 해석한 것처럼 스마트폰의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다. 그거를 이렇게 빗대서 얘기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동의가 돼? 아니면 뭐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 동의가 돼요. 왜? 뭐 시환이도 그렇게 느껴? 네. 어떤 점에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뭔가 항상 어른들이 말하는 게 스마트폰 사용하면은 뭔가 다 계속 하고 싶어져서 잠도 못 자고 음, 집중도 못 하고 음, 뭔가 몸도 나빠지고 한다고 하고. 대금이는 어때? 저는 그렇게 오래 안 해요, 스마트폰을. 그래서 아니 근데 그 이 책의 어떤 저자의 그런 생각에 동의하냐고 아니면 그럴 것 같아 네, 아니면 그런 것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같아. 그렇게 쓸데없는 자주 거죠. 어. 자, 너무 얘가 블루라이트고 뭐 몸에 안 좋으니까. 근데 대금이는 조금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이르러 본 적이 없다. 네, 어, 스마트폰 해가지고 저도요. 머리가 아픈 적 딱히 없어요. 그래, 그래. 선생님이 근데 그런 적은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런 적 있는 것 같아. 스마트폰을 하게 되면서 잠잘 때도 이렇게 머리맡에 놓고 자고 자다가 깨갖고 깰 때도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고 뭐 시간만 확인하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뭐 SNS 뭐 이렇게 온 거 뭘 확인하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잠을 이렇게 푹 자지 못해가지고 뭔가 개운하지 않았던 그런 상태들. 그다음에 일을 하는데 일을 집중해서 이렇게 쭉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뭘 이렇게 들여다보게 돼. 중간중간에. 그래갖고 일을 이렇게 그 집중해서 이렇게 쭉 했던 어떤 그런 느낌이 없는 그런 상태를 경험을 해가지고 아예 그래서 이제 잠자기 전에는 스마트폰을 좀 멀리 놔야겠다. 일할 때는 어디 뭐 딴 데 놔야겠다. 근데 그게 또 참 고민이 선생님 또 하고 있는 일들이 이런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또 뭐 일을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스마트폰이 없으면 일을 못 하는 것 같고 스마트폰을 갖고 있으면 자꾸 딴짓하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선생님 고민이에요. 대금이 근데 있잖아요, 저는 스마트폰을 안 해도 성능 위험에 자꾸 이러다가 약간 삐루트가던데. 뭐라고? 스마트폰 안 해도 스마트폰 안 해, 별로 안 하고자도 꼭 이러면 삐루트이에요. 찌뿌둥하다고 피곤하다고? 네, 평일에는. 평일에는 왜? 그 이유는 뭘 것 같아? 학교에 가서 학교 다니는 것 자체가 피곤해. 그런 것 같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네, 피곤하다. 휴일에는 학교 안 가니까 편심에 좀 할 수 있어요. 휴일에는 그나마 학교 안 가서 좀 뭐 이렇게 컨디션 괜찮아? 네, 훨씬 괜찮아요. 치아이는 어때? 치아이도 그래? 저는 오히려 학교 갈 때는 쌩쌩하고 주말 아, 가면 오히려 늘어져요. 왜? 주말에는 왜 늘어져? 왜 그런 것 뭔가 같아? 왠지 모르겠는데 아, 학교 가는 날들은 뭔가 학원도 가고 어딜 가고 계속 음, 뭔가를 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런데 주말에는 비교적으로 뭔가 그냥 가만히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음, 그래. 그래서 오히려 이제 긴장이 풀려갖고 그런가 보다. 주말에 이렇게 늘어지는 것들이. 아무래도 저기 주중에는 그 활동량도 많고 긴장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피곤한지 모르다가 이제 주말에 돼서 이제 마음을 놓으니까 이렇게 몸이 풀어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105쪽 보겠습니다. 자, 밑에서 두 번째 문단이라고 해야지, 문단. 자, 분위기가 다시 차분해졌다. 동자들은 설명을 계속했다. 우리의 유래를 거기부터 대금이 읽어볼까 찾았으면? 우리 유해 수업이 어려운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어요. 자기 위해를 각자 신느라 방식이 다르거든요. 어떤 도끼는 물건을 깃들기는 맞고,
또 어떤 도깨비는 아무나 알아서 있는 것들이고 또 별을 그런 도깨비가 있는가 하면 정신이 원도깨비도 있고 그러다 보니 생긴 그런 색깔이죠. 중간에 말을 할 때 말의 소리들을 가장 각자 들어도 도깨비 나타났다. 양반 독소를 거리 뿌직생이 도깨비 용대 미움을 받는 역병 도깨비 수풀의 배경을 바꿔놓고 있는 여자 도깨비 얼굴이 보였다. 자, 그래서 이 지금 대금이가 읽은 이 부분이 바로 도깨비들에 대한 옛날 사람들의 어떤 그런 생각들. 그래서 이 작가는 실제로 이 책을 쓰기 위해서 도깨비에 대한 어떤 그런 연구를 상당히 많이 한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6쪽 넘겨서 넷째 줄. 거기 최한이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깨비는요, 돛을 다루는 남자라는 뜻이에요. 돛은 불이나 씨앗을 의미하는 옛날 말이고요. 그러니까 도깨비는 거기까지 그거 나왔고. 자, 그래서 도깨비는 결국 무슨 뜻이라고? 돛을 다루는 남자, 돛이 뭔지 알아? 불을 다루는 불이나 씨앗을 의미하는 옛날 말, 돛. 그 선생님은 무슨 그 배에 돛을 단다 할 때 그 돛인 줄 알았는데 그런 돛이 아니고 불이나 씨앗을 의미한다. 그래서 결국 그러면 결국 도깨비는 뭐라는 거야? 불을 다루는 남자. 농부나 불이나 대장장이 씨앗을 다루는 남자. 그럼 불을 다루는 남자는 누굴까? 대장장이 대장장, 대장장이 생산하는 사람이지. 씨앗을 다루는 사람은 농부 농부. 농부.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도깨비들이 농부나 대장장이었다. 뭔가를 생산하는 사람이었다. 라는 또 그런 생각들을 이 책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115쪽 보겠습니다. 밑에서 여덟째 줄. 최한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는 기는 세상 만물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힘이야. 기가 어떻게 움직이고 작동하냐에 따라서 동물도 되고 사물도 될 수 있어. 사람마다 가진 기가 다 달라. 그래서 성격도 다른 거야. 내가 기가 세다고 한 건 우리에게 홀리지 않는 인간이라는 뜻이었어. 우리가 놀 수 있는 인간은 몇 명 없거든. 혹시 너는 기빨린다 이런 거 들어봤어? 기가 막히다. 기가 차다. 할 때 그런 말 들어봤어? 네.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 이 세상이 어떤 그런 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 기의 밀도, 얼마나 그 단단하게 모였는 건가, 기가 흩어졌다. 이런 것들에 따라서 뭔가가 달라진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 그러한 사상, 특히 이제 우리 동양 쪽, 중국이나 우리 한국 같은 이런 아시아 쪽에서 이런 기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어. 그래서 이 동양 철학, 한국 철학에서 보면 이 기를 어떻게 볼 것이냐, 기가 어떻게 작용하는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책의 저자는 도깨비 또 못지않게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세상의 흐름들과 관련되어서 요 기에 대한 걸로 그런 원리를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고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0쪽. 자, 150쪽에 넷째 줄. 간혹 지금, 도깨비들이 친구 삼고만 싶을 만큼 기가 훌륭한 사람도 있지만 결국에는 마찬가지야. 시간이 좀 더 걸릴 뿐이지. 강건한 기를 가진 사람들은 보통 크게 성공하여 즐거운 인생을 살지. 그런데 도깨비들과 엮이게 되면 여기에 마음이 팔려서 평범해져 버려. 점점 사람들을 피하고 도깨비들과만 놀다가 외롭게 인생을 마치게 되지. 그럼 현실에서 결국 이 도깨비는 뭘까? 현실에서 말하면, 스마트폰이. 그치, 스마트폰에 빠지게 되면. 근데 꼭 스마트폰만 있을까? 음, 혹시 마약 중독 알아? 네 네. 마약에 빠지면, 그 사람들이 그 마약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어서. 그 스마트폰도 얘기했고,
뭐 게임도 얘기했고 도박 알아? 도박? 도박. 네. 도박. 그 뭐 내기 해가지고 돈을 뭐 이렇게 거는 그건 도박 중독.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중독, 에 빠져들면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 또는 성공하면서 즐거운 인생을 어떤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보다는 뭐 이렇게 우리가 폐인이 된다고 그래야 되나? 어쨌든 상당히 힘든 어떤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지.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뭔가에 중독되지 않는 것들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뭐그 중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어쨌든 아무리 좋은 거라도 어떤 사람들은 뭐 저는 공부 중독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공부 중독은 좋은 걸까?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중독을 하는 것들이 오히려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파멸로 이끄는 그런 것들을 이 책에서는 이제 경고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일 마지막 줄 대금이 150쪽이에요. 지금 읽었던 그 부분 150쪽. 이 도깨비에는 애기를 보내는 경우 반대로 여기 오지 않으면 된다. 그리고 도깨비꿈을 생각하지 않고 들여다보지도 않으면 돼. 그게 최선이지. 결국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멈춰야 돼요. 아? 멈춰야 돼요. 그렇지, 멈춰야 된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라는 거야? 멈추기가 힘들다는 그렇지, 거예요. 멈추기 힘들다는 거지. 뭐 알코올 중독, 무슨 뭐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이런 사람들이 멈춰야 되는 거 알지. 근데 그 멈추는 거 자체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힘든 거지. 그래서 여기 지금 도깨비 보건기구 단계 그 다음 쪽 152쪽 도깨비 보건기구 9단계를 기준으로 기상태 설명이 나왔다 해갖고 1단계는 뭐? 오늘 내일 오늘 조금 내일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상태가 뭐 한 거야? 나쁜 거예요. 나쁜 거지. 조금만 노력하면 귀신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말이야? 또 죽는단 말. 죽는다는 말을 이렇게 재밌게 해놨어. 조금만 노력하세요. 귀신을 볼 수 있어요. 되게 좋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너 죽어요. 이런 얘기지. 2단계는 좀 많이 한 아들은 올. 골골골 상태라는 거야. 중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3단계는 근근. 근근 무슨 일에도 실수한 발. 4단계는 올. 불행 이윤할수록 좀 언제나 몸이 무겁다. 5단계는 평범 재밌는 일도 없고 사건 사고도 없는 평범한 단계. 6단계는 이거 행동. 행복하고 유쾌한 삶이 이어진다. 7단계는 오. 도사 미래를 내다보는 놀라운 식견을 갖고 있다. 8단계는 영웅 영웅 나라를 구하거나 새로운 일이 당신 손끝에 달려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1단계부터 8단계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대금이 당신의 현재 몇 단계에 계십니까? 행복. 행복 몇 단계? 6단계예요. 6단계 있는 것 같아. 네. 채환이는 6단계? 채환이도 6단계 행복. 응. 그래서 선생님은요? 선생님은 아 4.5단계 아니면 5단계 우리나라 아니면 5단계하고 6단계 사이 5.5단계 하여튼 4.5에서 5.5 사이 같았어요. 이는 그니까 4점 약평범 정도겠네. 어? 평범 정도겠네. 평범. 그 정도야. 그 정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0쪽 9째 줄. 지우는 아직 몰랐지만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못 찾았어? 어쩌기자고요? 170쪽에
아홉째 줄. 위에서 아홉째 줄. 지우는 아직 몰랐지만 사실 몰랐지만 도깨비들과 어울리는 일에 나쁜 점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도깨비들은 자신의 마음에 드는 인간이 생기면 그가 혼탁한 세상에서 타락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역할을 맡기도 했다. 선생님은 이 부분이 좀 의아했거든. 여러분은 이 부분 어떻게 해석했어? 병지고 약주고요. 병주고 약주고라 해석했다. 왜? 그래도 나빠지지 않게 해주는 그 내린 경마를 뺏어가려는. 전, 뭔가 대기훈이랑 같이 병주고 약주고 같아요. 음, 뭔가 건강을 뺏어가는 대신 뭔가 성격? 인생 그런 거를 좋게 음. 만들어준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뭐 그 도깨비에 홀리면 안 된다 막 이렇게 막 얘기하더니 여기 와서 갑자기 그래도 도깨비가 때로는 네가 잘만 해봐. 그럼 도깨비가 너를 도와줘. 우리는 여태까지 도깨비를 스마트폰을 생각하면서 이 책을 읽었잖아. 그러면 스마트폰이 너 인생을 괴롭힐 거야, 힘들게 할 거야.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나야 돼. 그런데 여기서는 갑자기 그런데 스마트폰이 네 인생을 도와줄 거야. 어때? 스마트폰이 여러분 인생을 도와준다는 거는 동의가 돼? 아니면 안 돼? 동의되는 게 있어요. 어떤 점이? 돈이 없었으면 어, 내가 지금 아마 학교 가가지고 한 대전주에서 수업 갔을지도 몰라요. 최한이는? 솔직히 스마트폰이 없었으면 뭔가 일단 전화하고 그런 게 되게 오래 걸리니까 음, 오래 걸리고 힘드니까 음, 뭔가 통신 수단이 별로 없으니까 뭔가 더 뭔가 다른 사람한테 음, 뭔가 지식을 전수받거나 그럴 방법이 별로 없고 음, 그리고 또 뭔가 지금은 음,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네이버에서나 구글에서 찾아보면 되지만 음. 스마트폰이 없으면 일일이 백과사전하고 막 국어사전 그런 데서 일일이 자기가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자, 책 184쪽 보겠습니다. 밑에서 여덟째 줄, 차연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밑에서 여덟째 줄입니다. 184쪽. 그래 새로운 기술을 익힌 대장장이들이 기쁨에 겨워 이것저것 만들어내던 때 방망이를 신명나게 두드리면서 힘겹게 일하던 때 인간의 영혼에 담겨있던 생명의 기운이 사방으로 튀어올랐다. 무언가를 만드는 즐거움, 깊게 오르팔 때 맛보는 행복감, 이 세상에 없던 새로운 것이 창조할 때의 기쁨, 그 기운이 인간이 만든 물건에 깃들기도 하고 공중에 미- 맺히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과 비슷한 모양을 갖추면서 도깨비들이 되었지. 그래서 도깨비들이 시끄럽고 요사스럽고 사람의 기운을 훔쳐먹는 걸 즐기는 거야. 그래서 왜 여기서도 이제 도깨비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 또 하나의 그 유래를 얘기하고 있고. 자, 끝으로 185쪽에 밑에서 아홉째 줄. 그래, 사람의 영혼은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그래 사람의 영혼은 본디 고요하다. 그 고요함 속에 깊이 잠기면 마음이 회복되고 새로워진단다. 지우는 아주 중요한 걸 깨달은 기분이었다. 도깨비 폰을 사용하든 안 하든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었다. 도깨비 아이들과 놀아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 중요한 건 마음을 지키고 영혼을 차분하게 다잡는 것이었다. 고요함 속에 깊이 잠겨 마음을 평온히 지킬 수 있다면 도깨비들과 얼마나 어울리든 도깨비 폰을 어떻게 사용하든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게 분명했다. 지금 이 부분이 바로 이 책의 저자가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무슨 얘기야, 대금이? 저자는 결국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이 부분을 중심으로 봤을 때? 지금 스마트폰 자체가 문제인 게 아니라 아, 절대하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였던 거예요. 최한이는 어떻게 생각해? 스마, 스마트폰 자체가 문제인 게 아니라 음, 음, 문제인 게 아니라 우리가 절제를 잘하면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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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게 쓸 수 있다. 그렇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자신 스스로 마음을 지키고 영혼을
차분하게 하는 것들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스마트폰의 어떤 그런 사용이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라고 이 책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어. 이 책 저자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최환이?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대금이. 말했듯이 좋은 저도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음.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도깨비폰을 개통하신 분 있겠습니까? 라는 책으로 함께 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스마트폰이라던가 가상현실의 어떤 그런 세계들에 대해서도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함께 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책이 뭐냐면 생각이 크는 인문학 16권 우주 개발해서 우주에 관해서 우주로 나가서 여러분들이 우주에 관한 그런 또 개발의 역사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